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서인 시사 만화 작가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윤서인 시사 만화 작가 그리고 전 MBC 기자였던 김세희 씨 관련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1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세희 기자와 윤서인 시사 만화 작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1년 구형이 너무 지나치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고, 또 그와 반대되는 측에서는 뭐 당연한 구형이라고 하면서 윤서인 작가 그리고 김세희 기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에 다음 달 29일인가요? 선고 공판에서 과연 유죄 판결이 날지,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또 몇 년 형이 선고될지, 또는 뭐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지, 그거는 또 알 수가 없고요. 아니면 또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담당 재판부 판사님의 결심에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의 본질과 쟁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검찰은 윤서인 작가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을 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은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런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해자로 불리워지는 그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방의 목적.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뭐 헐뜯거나 비난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과연 비방의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어떤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된 사건에서 우리나라 판례, 대법원 판결이 보여준 그 기준은 일관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비방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해의 목적, 뭐 가해의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판단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되는 것과는 이제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이 되면 비방의 목적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공공의 이익이 무엇이냐, 어떤 때 인정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대법원 관련 그 판례에 나타난 그 판시를 보면 그 표현, 그 내용이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면 당연히 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설사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된 사회 집단이나 구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 또는 그 이익에 부합한다면 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특정된 사회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어떤 관심과 이익에 부합하느냐와 관련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피해자가 또 공인이냐 또는 일반 개인, 사인이냐, 그런 것도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공적인 관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순수한 어떤 사적 영역의 대상이냐,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가 그러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것을 초래한, 그 위험을 초래한 책임이 있느냐, 자초했느냐, 그런 것도 또 중요한 이제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명예훼손의 결과와 그 침해의 뭐 정도, 그리고 표현의 방법, 그 다음에 뭐 동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이 된다면 설사 그 가해자에게 어떠한 사적인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러한 그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법원 판결의 어떤 기준에 의했을 때 과연 윤서인 작가가 그 백남기 씨 딸과 관련해서 그린 그 만화가 과연 윤서인 작가에게 그 백남기 씨 딸에 대해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글쎄요, 보는 사람마다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사정과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만화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카툰, 어떻게 보면 만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평. 그래서 단순히 그 만화가 실린 그 매체도 단순히 개인의 어떤 블로그가 아니라 그때 당시 하나의 시민단체인 자유경제원에서 그 윤서인 작가가 고정적으로 게재했던 그 시사 만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개인적인 만화와는 조금 또 차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뭔가 좀 풍자, 그리고 뭐 해학, 그 다음에 또 조롱,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신문에 나오는 그러한 만평들은 기본적으로 뭐 조롱의 어떤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인물을 뭐 비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익혀질 수가 있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만평의 그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그 표현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일부 그러한
좀 주관적으로 봤을 때 백남기 씨 딸에 대한 어떠한 비난의 그 요소가 보인다 하더라도 이 윤서인 작가의 만평이라고 하는 그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윤서인 작가의 그 만화의 성격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만화 표현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만화의 내용을 보면 그 사망 직전에 이 백남기 씨 딸이 그 곁을 지키지 않고 발리인가요? 그 발리에 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백남기 씨 딸이 뭐 인스타그램 그런 SNS에 자기가 발리에서 뭔가 일상생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휴가를 즐기는 듯한 그런 사진을 올리고 했었단 말이죠. 물론 나중에 백남기 씨 딸은 그러한 사진들을 삭제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윤서인 만화 그 만평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사실적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윤서인 작가의 그 페이스북 포스팅 그 글을 보면 처음에는 허위 사실, 그 구성 요건이 허위 사실이었는데 나중에는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로서 그 혐의가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 즉 허위 사실이 아닌 그 사실인 내용이었다, 이러한 점도 우리가 한번 고려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그 윤서인 작가 만평의 내용이 과연 오로지 순수히 그 백남기 씨 딸의 그런 개인 사적인 생활 영역이었느냐, 그것도 한번 또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 그런 백남기 씨 딸이 그 백남기 씨 병상을 지키지 않고 또 해외에 발리에 나가서 그런 인스타그램에 어떤 그런 휴가를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의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러한 사진을 퍼 나르면서 그 백남기 씨 딸에 대해서 또 비난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뭐 정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비난을 했죠. 과연 인간으로서 뭐 그럴 수 있느냐, 딸로서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사실을 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 비춰봤을 때에는 과연 그 윤서인 작가 그 만평의 그 표현의 내용이 과연 오로지 사적 영역의 사안이었느냐라고 또 볼 수 있느냐, 좀 애매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그때 사회적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사회적 관심사의 대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과연 윤서인 작가에게 백남기 씨 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느냐는 참으로 애매하다.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100% 단정하기는 또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 담당 재판부 판사님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담당 재판부 판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내달 그 선고 공판 기일에서의 그 선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그 만약에 담당 재판부 판사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다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조건 또 그 판결이 부당하다, 잘못됐다라고 또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또 말할 수밖에 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담당 재판부 판사가 법적 양심에 따라서 또 어떠한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그것으로서 또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뭐 피고인 입장에선, 윤서인 작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불복해서 또 항소를 또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설사 윤서인 작가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유죄의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검찰 구형처럼 징역 1년은 아니다 하더라도 과연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윤서인 작가의 어떠한 그러한 그 만평의 내용의 어떤 일부 부적절성은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반 사정, 여러 요소들, 그리고 특히 윤서인 작가의 그 만평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론 활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의사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법정 구속이 되어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이 온당한 처사인지는 그것은 또 따져볼 문제이란 거. 덧붙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윤서인 작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윤서인 작가가 그러한 시사 만화가로서 어떤 사회적 논란 이슈에 대해서 그런 풍자 또는 해학, 조롱, 비난하는 내용의 만평 만화를 게재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표현도, 같은 표현이라도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묘사한 것보다는 좀 더 해학적으로 풍자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사안에서도 직접적으로 백남기 그씨 딸의 그런 휴가 즐기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한 좀 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으로 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